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불면증 치료의 첫 단계는요. 무조건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면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다림의 힘이 꼭 불면증 치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말하기 싫은데 빨리 얘기해달라고 조르는 것보다는요.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거고요. 또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화 풀라고 재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는 게 더 나을 텐데요. 가끔은요. 기다림이 적극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9월 9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들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빨리빨리 이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조바심 내거나 서두르는 것보다 묵묵히 그리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빨리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둘러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음악 나가는 동안 이혜린 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언니, 라디오 너무 멋져요. 잘 듣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게 신혼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지금 나갑니다. 작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이것과 국밥이라고 합니다. 천안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이 과자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 4글자입니다. 지금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성기 퀴즈 신나는 코드 음악을 깔아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죠? 너무 쉽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다 모이세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기가 좀. 환절기여가지고요. 네. 알레르기가. 알레르기가 훌쩍훌쩍거리시네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김윤정 실장님한테 요런 거 물어보면 좀 혼날 것 같은데. 왜요? 혹시 뭔데요?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점 보러 점이요? 다니신 적? 요즘 페이스북에 유행한 타로점 이런 거 잠깐 가끔씩 네네. 재미삼아. 네. 제가 할 왜 때 이런 있죠.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 최근에 그 점집을 찾아다니는 3, 40대가 그렇게 3, 많대요. 40대가? 네. 예. 젊은 사람들이. 네. 그게 답답한 아무래도 거죠. 답답한 게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네. 그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네. 한 6명 정도가 음. 점이나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점집들이 많긴 많아요. 맞아요. 사실 저 어려서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네. 많은 곳에 있는 곳이어요. 위아리? 네, 예, 아시는군요. 예. 네.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그쪽 동네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그대로가 계속 네. 보존돼 있는 걸 보면 저기 사람들이 가는구나. 예. 여전히 번성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답답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좀 많이 찾아가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런가 봐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음. 그 점술가들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분들이 45만 명이고요. 아, 산업 규모를 돈으로 따지면 약 4조 원에 달한다 그래요. 게다가 인터넷으로까지 맞아요. 요즘에는 쉽게 이런 것까지. 사주 뭐 이런 것도 네. 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점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럴까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떨 때 점을 보러 가고 싶을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할 때 네. 궁금하잖아요. 그쵸.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네. 것이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희망 같은 걸 좀 찾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어렵지만 이게 한 이틀이면 괜찮아. 뭐 1년 정도만 참으면 돼. 이게 분명히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를 내가 잘 모르고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함과 절망감을 갖고 있으면 네.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갈 힘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누군가 이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나는 노력 요만큼 사실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좀 내가 좀 편하게 있어도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고 빌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절대자 무슨 신들이 내 인생을 조금 더 평탄하게 네. 편안하게 하는 것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 사실 그런 심경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기 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짠하고 나타나서 좀 든든하게 네. 괜찮아 이런 이제 곧 이렇게 될 거야라고 나한테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길을 알려주고 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아이의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의 일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심정을 이제 자라서까지도 내가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든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좀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어디 가서 하지 못하는 말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심정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담하고 점 보는 거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네. 상담은 이제 그럴 때 있는 마음들을 이제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이거든요.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네. 뭔가 신에 의지하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초자연적. 초자연적인 우리 인생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죽음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그런 것에 맡기는 순리에 맡기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실에서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의 표현이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의지하고 싶어서 간다면 사실 네. 어떻게 되면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죠?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돈을 너무 많이 네. 쓰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우선순위를 너무 주니까 네.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 관계라던가 가족 관계에 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좀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나 네.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비 종교 그렇죠. 화 시켜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노력하지 않고 네, 내가 좀 가만히 앉아서 쉽게. 될 거다. 누가 된다 된다 그랬다. 그랬다. 네, 그런 게 문제가 어렵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 30, 40대 젊은이들까지도 힘드신가 봐요. 굉장히 힘들다. 맞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예,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세요. 그러면 좀 힐링이 되실 겁니다.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바로 연결되고요. 또 오늘도요. 즉석 엄지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게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문자로 SOS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힐링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저는 남자친구랑은 가장 편한 사이니까 약속 시간에 좀 늦거나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약속을 미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약속을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해하는데 전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사이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뭐 비즈니스 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너무 팍팍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지. 약속을 취소하거나 좀 늦으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느끼세요? 네.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이제 사연 주신 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철저하게 스케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방이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제가 이제 커플들을 많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은 이런 이제 생각의 차이. 뭐 좀 어떠냐. 나는 이렇게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상대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 여자분은 더 크신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은. 그러나 이제 남자친구가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제 물어보면 참 좋죠.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여자친구 이분 이제 사연 주신 분은 나는 이게 팍팍하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지만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적인 특성에서도 이런 분들은 여자분은 어떤 면이냐면 좀 유연하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응변이 강한
강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성격의 특성을 가진 분이시고 네. 남자분이 이제 약속을 미루거나 이런 거 어렵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성실성이 강하시고 체계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고요. 이게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연인 관계에서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은 좋은 건데 편안함의 이면은 뭐냐 편안함이 주는 느낌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당신과 좀 신뢰관계가 굉장히 곤고하다 두텁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편안함과 함께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이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연인 관계와 이제 나중에 결혼 관계로 이제 연결됐을 때 그때는 우선순위가 당신이다. 네.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는 돈 쓰고 시간의 순위를 주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자꾸 이런 일로 나랑 한 약속을 변경해요. 나랑 한 약속을 취소해요. 네. 그러면 사실 속마음은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얼마나 중요해? 그만큼 다른 약속보다 내가 이렇게 밀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의 생각이 다르냐, 잘못됐냐 그건 아니고요. 네.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줄 필요는 있냐면 내가 당신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를 쌓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속을 변경하시더라도요. 예. 상대의 기분 나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남자친구의 이 서운함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네. 네, 생각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주 잘 맞는 커플인 것 같아요. 그럼요. 한쪽이 아주 정확하고 네, 성실하다면 네. 한쪽은 아주 유연하고. 그리고 네. 사실은 아마도 처음에 매력을 느끼셨을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살면서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사는 것에 나와 반대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성장하려면 네. 내 시간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거나 이런 것은 내 자유로움으로 내버려 두시고 네. 내가 중요한 몇 명 사람, 그중에 특별히 남자친구가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요거만큼은 지켜주는 것. 이런 그러니까 균형을 좀 잡아주시는 게 네. 이제 내가 성장해가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죠.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인데 사실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매력적인 점으로 보였던 것이 살면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당신이 좋았는데 내가 왜 결혼한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경우 사실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적이거나 가치관의 차이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아마 이분이 약속한 거는 아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약속한 거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잘 지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뢰가 주는 안정감이 여자들한테는 굉장한 매력을 느껴주기 때문에 좋죠.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렇게 그 결혼 예비 커플을 위한 그 교육 같은 걸 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우리가 남자 여자로 얼마나 다른가, 성격도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미래에는 학교가 놀이동산 같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는 만화책보다 재밌는 교과서가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즐거움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함께하는 정겨운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석 엄지 상담 들어와 있네요. 6676님께서 보내오셨어요. 오프닝 듣고 나니까 바쁜 아침 시간에 늑장 부리는 아이들 잔소리하고 소리치는데 내일부터는 좀 기다려줘 볼까 싶네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네. 기다림을 좀 배울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성격 급하신 분이요? 아니 그리고 엄마들은 바빠요 아침에. 네, 바빠요. 네. 기다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기다림이 주는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네. 아이가 성실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늦지 않게 하는 것에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그거 생각하시거든요. 네. 제가 좀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하려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네. 말보다는 기다림이 그걸 훨씬 더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학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있죠. 네. 잘 갈 수 있게끔 시간을 알려주시는 건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지금 얼마다. 지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하시면서 네. 그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잖아요. 그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네, 내일부터 안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왜냐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변화를 했을 때 아이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를 잘 기다리시려면 내가 이거 기다리는 것이 아이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님 숨 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계속 쉬시고 또 하나는 답답한 마음은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 네. 좀 같이 얘기하면서 해결하면서. 예.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늦게 뭐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네. 그냥 내비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는 학교에 가서 너무 당황하고 나면 그게 싫어서 제가 그렇죠. 네.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게 사실 정서적 학대이기 때문에 애가 짜증이 나요. 그럼 아이들이 반항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일부러 더 늦장 부리고 엄마가 이렇게 막 화내는 모습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나쁘게만 하면 복수한 거라서. 엄마 화나게 하는 네, 게. 맞습니다. 그러면 통쾌감을 느껴요. 그렇군요. 네, 엄마가 화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당황하거든요. 네네. 왜 저러지? 그래서 나 혼나겠구나 이러면서 예 엄마들이 맞아요. 마음을 먼저 다잡고 예. 자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녀 문제로 고민 중이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저에게는 이제 고3, 고1짜리 딸 둘이 있는데요. 네. 아유,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3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고1 딸이 계속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막연해 보이고 꼭 뭐 연예인, 뭐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연예인만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제 대화하다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네. 서로 막 얼굴 붉히게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동아리 활동은 이제 댄스 동아리 막 이런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번에 또 뭐 단장이 됐다고 뭐 좋아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전혀 즐겁지가 않거든요. 댄스 동아리 네. 춤을 좀 네, 추는군요. 네, 그런가 네. 봐요. 실력이 있나 본데 어머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네. 무슨 학교에서 이제 축제 때 네. 꼭 이렇게 댄스 동아리에서 뭐 이렇게 가서 공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뭐 소속사 이런 데도 막 저기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뭘 내더라고요. 오디션 같은 걸 하는군요. 네, 오디션 뭐 이렇게 네. 냈는데 아무 연락 없고 이러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아직 미련을 못 되는지. 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돼서. 이런 분들 요즘에 많으세요. 왜냐 아이들이 네. 연예인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네. 네. 50% 정도 된대요. 뭐 예. 애들이 예전에는 무슨 과학자 선생님이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요즘에 연예인, 운동선수 네. 이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그 진심이 뭘까 제가 궁금한데 네. 어떻게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거 아닌 거 외에는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한 번은 얘기하다가 정말 이거는 꼭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네. 상담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비치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시면 어머님은 아이한테는 이제 네. 지금 제가 이제 듣는 얘기로만 들어보면요. 사실 네. 어머님이 아이들 굉장히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꿈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정말 저한테 상담 많이 주시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꿈이 없어요. 일단 그게 제일 어렵고 내가 뭐라도 지원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스스로 할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따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제가 보기 좋게 자기의 명확한 꿈이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될지 안 될지는 다른 문제지만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그다음에 그 앞길에 얼마나 험난한 것이 있는지는 부모님의 걱정이시긴 하지만 네, 너무 걱정.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그 긴 과정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활동도 하고 거기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또 공연도 만들어가고 거기에 자기가 소속사에 막 이렇게 뭔가를 내보기도 하면서 좌절을 경험해 보기도 하는 중인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정말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엄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거 자체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니죠. 내버려두면 안 되고 네. 지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지지를 해줘야 네, 일단은 된다. 지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를 잘 해주셔야 아이하고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고요. 네. 관계를 좋게 하셔야 아이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게 생겼을 때 부모에게 와서 그 어려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근데 평상시 잘 될 때도 부모님이 지지를 안 해줬는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엄마한테 가서 정말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 내 어려움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지지해주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플러스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네. 혹시 아이가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뭔가 부모님한테 갖춰야 되는 태도를 좀 잘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거는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엄마가 너의 꿈도 지지해 주면서 이게 가다가 잘 안 되면 이 아이가 이것에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꿈이 다시 바뀌어서 다른 걸 할 때라도 어머님이 이제 원하는 걸 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되면 네. 그럴 때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자기 꿈을 다시금 실현해갈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이 아이는 성공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한번 해보니까 그럼요. 안 되더라. 난 이번에는 이걸 해보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청소년 시기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어머니 좀 지지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어머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요구하실 거는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성적을 좀 어느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학원을 가야 된다면 그렇죠. 학원을 거기는 꼭 가야 된다. 그러고 났을 때 그러니까요. 네. 그런 타협점을 하시면서 아이의 꿈에 대해서도 좀 지지를 해주시면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이 돼도야 머리 나쁜 연예인보다는 공부 공부 잘하는 연예인이 네. 낫잖아. 이렇게 네. 꼬시시면서 네. 아이가 학창 시절에 해야 될 그 기본적인 그 지식 체계의 습득 이것은 등한히 하지 않도록 그거는 좀 처리를 해주시면서 네. 아이의 꿈을 좀 지지해 주시면 관계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나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뭐 혹시 모르잖아요. 따님이 잘하는데. 네, 네. 예,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네. 나중에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못하게 해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만큼 열정적인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이런 방송인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랬었어요. 네. 결국 하잖아요. 네.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들 고민은 뭐냐면 네. 내가 갔으면 좋겠는 길보다 아이가 갔으면 좋겠는 길이 이제 막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 부모님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이가 걱정되실 때는 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셔서 아이의 꿈을 좀 지지해 주시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언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는 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지지를 해주는 관계로 네. 계속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그게 거군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이제는 이 아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내가 걱정스러운 부분만 자꾸 보시면서 그렇죠. 걱정만 하시면요. 네. 애들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항상 YTN을 애청하고 있는 JSP라고 합니다. JSP 씨, 네. 저는요, 예. 일남인 일녀를 두고 있어요. 네. 둘 다 결혼시키고 딸을 낳아 살고 있어요. 아유, 네. 네, 근데 결혼시키고 나니 더 대하기가 어렵네요. 아들은 조금 멀리 살고 있고, 네. 딸은 가까이 살고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네. 찾아오면 반갑기야 하지만은 어떨 때는 부담도 되고요. 아이고, 네, 그러시죠.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맛있는 걸라도 좀 사먹고 보내야 하는데 네.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요. 네. 오히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생기는데 이를테면 친손녀가 자주 보고 싶어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찾아가기도 그렇고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결혼들 하고 나니 점점 대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결혼한 자녀를 그리고 사이 며느리와의 관계 네. 어떻게 하면 금전적을 떠나서 네.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JSP 씨. 네. 이니셜로 밝혀주셨는데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네. 실장님께 상담받기 위해서. 그러세요. 어머. 네.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네. 너무 좋은 아버지시죠? 네, 정말 좋으신 네. 시아버님, 거기에 장인어른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요즘에. 왜냐면 내가 이제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니까 더 대하기가 더 어렵다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분가를 했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있으신 거예요. 그렇네요. 네, 아이들의 삶도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내 소유. 그렇죠. 내 소유처럼 여기는 경험이 많이 많아서 뭐 애들인데 어때, 뭐 편한데 어때 이러면서 내가 막 그 시간 약속 안 불쑥 이런 면들이 사실 있어서 오히려 갈등이 많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정말 그 존중하는 그 아들 며느리의 삶이 존중되기 때문에 오랄 수도 없고 내가 불쑥 갈 수도 없는. 그다음에 딸들도 어떠냐면 딸도 이런 거 내가 좀 이렇게 대접도 좀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나 이걸 좀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듯이 아들이나 그다음에 저기 따님한테 마음은 잘 표현하시는 게 좋겠어요. 야, 너가 오면 뭐라도 헤매겨야 되는데 요즘 내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있는 대로 먹자. 네. 내가 진짜 예전 같았으면 아빠가 이런 거 해줬을 것 같은데 좀 속상하다. 근데 내가 너 오는 거는 너무 반가우니까 자주 오지 않지 말고 그냥 자주 오는 거는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 있는 거 먹고 우리가 편하게 좀 지내자. 이렇게 마음을 잘 표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들 며느리한테도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보고 싶지만 너네가 편할 때 와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마음은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시는 거는 필요하지만 행동은요. 따님한테든 아드님에게든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행동은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요. 네. 아마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일 거거든요. 아들 며느리가 오는 것도.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효과가 뭐냐면 마음들이 편안해요. 서로 불편함이 없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 애들도 어떠냐면 아빠 내가 자주 오고 싶은데 나도 좀 뭐라도 사들고 와야 돼서 좀 부담스러워 그래. 그러면 야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얼굴이나 자주 보여줘.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 마음은 전하되 그렇죠. 행동은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받아들이자. 만큼, 하는 만큼의 감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버님 어떠세요?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진짜 아버지 너무 마음을 멋지신데요? 오늘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근데 마칠 시간이에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우리 시절에는 그런 거는 없지만 자기 보고 싶어도면 학교 다니면서 가정물을 많이 내주니까 막 그 독후감시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마지못해가지고 받는 거지. 뭐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신약 구약 같은 거 뭐 초중고 다닐 때 그런 거 보면 누가 봐요? 가정물이니까 보는 거고 그랬지. 도서관은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뭐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지. 옛날에 옛날에 책이 귀할 때 도서실에서 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 책이 동나잖아요. 결국은 도서관에 없어갖고 종로서적 가서 본 것 같아요. 종로나 동화. 지금은 이제 종로나 동화가 바꿨지만 지금도 도서관에 보다는 사람들이 책이 없을 때는 결국은 대형 서점 가서 책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페도 있고 그 당시는 카페가 없어갖고 쪼그려 앉아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책이고요. 오늘은 책과 도서관에 얽힌 추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또 쓰기 싫었던 그 독후감 억지로 쓰느라고 애먹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가을 그냥 스스로 동네 가까운 도서관이나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호두과자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8157님, 375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들리시죠?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